명자 씨, 요즘 왜 이렇게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밤새 잤는데도 허리가 쑤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선희 씨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눈은 떴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겨우겨우 일어나요. 예전에는 아침밥 먹고 나면 좀 개운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더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요. 밥하는 게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쯤 쌀 3에 4컵 지어놓고 냉동실에 보관해요. 아침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죠.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글쎄요. 밥 때문일 리가 있겠어요? 글쎄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배가 자주 부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해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유정호입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되었고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사실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마다 밥을 데워 드시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눈은 떴는데 몸은 더 무겁고 밥을 먹었는데도 배는 더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밥 한 그릇이 당신의 혈관과 췌장, 심지어 내장 지방까지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빠지지 않고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질까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먹고 나면 더 졸리고 다리가 무겁고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항상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밥은 어떻게 드시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밥을 지어놓고 냉동해두고 아침엔 간단히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지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밥이 사실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의대 교과서에도 없고 병원에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대 후반까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약, 수치, 검사 결과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분은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고 어떤 분은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확 좋아질까? 그 의문이 저를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저는 세계 각국의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전자레인지에 든 밥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령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밥이 뭐 별건가요? 그냥 따뜻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제게 깊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매일매일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생활 속의 변화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와 그 해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문제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찬밥, 그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일이 과연 왜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변성전분이라는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변성전분은 일반적인 쌀 전분과 달리 우리 몸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성전분은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과잉 공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 지방이 내장 속 장기 주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은 마치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고무줄처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장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여도 이러한 반복은 결국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의 문턱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공동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7,200명을 대상으로 밥의 조리 방식이 혈당과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고온으로 데워 먹는 그룹은 신선한 밥을 바로 지어 먹는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37% 더 높았고 대사증후군 발생률도 29%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실제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밥이 뭐 별건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밥 한 공기의 형태와 조리 방식이 바뀌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혈관, 간, 췌장, 심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반복되는 잘못된 밥 습관은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과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피로감, 두통, 손발 저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받아들이고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늙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밥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밥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깊숙한 곳, 즉 간, 췌장, 심장 주위에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걸 내장지방이라고 부르죠. 내장지방은 단순히 뱃살이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기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간은 지방이 축적되면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췌장은 지방으로 둘러싸이면 인슐린 분비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유연성을 잃고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장 지방은 마치 냄비 속 국물이 식으면서 위에 뜨는 기름층처럼 서서히 장기를 덮고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5년간 7,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팀은 밥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내장 지방의 축적 속도와 염증 수치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매일 갓 지은 밥을 따뜻하게 먹은 그룹은 내장 지방 지표가 21% 낮았고 혈중 염증 수치, CRP도 평균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냉동밥을 자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은 그룹은 간 수치가 높아지고 복부둘레 증가율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같은 밥을 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1인 고령 가구의 경우 편리함 때문에 더욱 전자레인지, 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 밥 한 공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수년간 우리 몸속 장기에 천천히 지방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피로, 체중 증가, 소화불량, 불면증 등 아주 작은 증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밥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밥 짓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를 겪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밥상에도 그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밥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고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식사, 같은 조리법, 같은 보관과 득이 방법이 몇 개월, 몇 년 계속될 때 그 영향은 쌓이고 또 쌓여 결국 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매일같이 혈당 급등, 인슐린 과잉 분비, 내장지방 축적, 염증 반응을 반복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지 수치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식후 피로감이 몰려오고 약은 늘어가는데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밥은 따뜻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솥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전자레인지로 급히 든 따뜻한 밥은 분자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겉보기엔 똑같지만 우리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소화 속도, 흡수율, 혈당 반응, 장내 세균 활동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보조제를 사고 병원을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매일의 밥상 위습관부터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보다도 자주 먹는 밥, 어떤 영양제보다도 오래 쌓이는 밥, 그 밥을 바꾸면 우리의 몸도 서서히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러한 밥의 변화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밥상에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최종수 어르신은 올해로 76세입니다. 6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는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평소에도 어르신은 스스로 식사를 챙기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어르신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혈당도 잘 안 잡히고 자꾸 부어요. 약은 빠짐없이 먹고 있는데도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진찰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154 당화혈색소 7.4 콜레스테롤, 243 혈압은 148에 94. 이미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피로감과 부종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밥은 어떻게 드세요? 어르신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귀찮아서요. 일주일에 한 번 밥 해놓고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르신의 몸 상태와 밥 습관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 일단 밥 짓는 법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약은 그대로 드시되 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종이 한 장에 4단계 밥 짓기 방법을 적어드렸습니다. 천연 식초를 한 숟갈 넣고 밥을 짓고 귀리를 조금 섞고 다 지은 후 강황을 넣고 잘 식힌 후
다시 약불로 데워 드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약도 아닌데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3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하루 시작이 다르니까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더군요. 실제 검사 결과는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54에서 121로, 혈압은 148에 94에서 132에 86으로 낮아졌고, 체중도 2.1kg 감소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이 바꾼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돌아봐야 할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이선옥 여사님은 올해 69세입니다. 1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밤마다 잠이 얕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식후엔 항상 졸림과 속 답답함을 느끼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 외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도 체념하고 계셨지요. 여사님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건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 손녀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유튜브에서 본 건강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신기해요. 밥 짓는 방법만 바꿨는데 혈압이 내려갔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래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셨지만 손녀가 며칠째 간곡히 권하자 여사님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둘은 함께 쌀을 씻고 현미식초를 한 스푼 넣고 귀리를 조금 섞고 밥이 완성된 뒤엔 강황을 뿌려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30분간 식힌 뒤 약불에 다시 따뜻하게 데워 아침 식사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꾼 밥을 먹고 난 첫 주부터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수년간 새벽마다 자주 깨곤 했던 여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손녀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 진짜요? 와, 이거 계속해요. 우리 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2주 뒤 동네 내과에서 재검을 받았을 때 혈압은 142에 92에서 128에 84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덕분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여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약 때문이 아니에요. 밥 때문이에요. 똑같은 약인데 밥이 달라졌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손녀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에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단지 밥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동근 어르신은 올해 81세입니다. 평생 건강을 자랑하며 살아오신 분으로 큰 병력도 없었고 현재도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는 모범적인 노년 생활을 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지난 봄 구청에서 진행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체중과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복부 초음파에서 내장 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다는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이에 큰 증상도 없는데 뭘 더 바꾸라는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어르신은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은 없지만 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생활을 먼저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 밥 짓는 법만 바꿔도 장기 건강이 달라진다는 주제를 들으셨고 그 내용을 집에서 직접 실천해 보기로 하신 겁니다. 귀리 5%, 천연 식초 1스푼, 밥 완성 후 강황 티스푼, 1-30분 자연 식힘 후 약불로 드기. 어르신은 정확히 그 방법을 따라 하셨고 손으로 쓴 메모까지 냉장고에 붙여두고 꼼꼼히 지키셨습니다. 6주가 지난 후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에서 재검을 받으셨고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복부둘레가 3.2cm 감소했고 간 수치, GOT, GPT가 모두 정상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고 산책 중 다리에 힘이 더 붙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습관처럼 걷기만 했는데 요즘은 숨이 훨씬 덜 차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나서야 뭘 바꾸려 하지만 저는 건강할 때 미리 바꾸는 게 진짜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무슨 밥까지 그렇게 챙기시냐는 말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밥이 내 건강을 챙기니까요. 박동근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반드시 병이 있어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예방의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닌 매일 짓는 밥 한 그릇에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병원 치료를 새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먹는 밥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 가능한 3단계 밥상 변화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 분 모두 이 3단계를 지켰고 그 결과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미로만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백미는 정제되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재료를 더해보세요. 귀리입니다. 백미 한 컵에 귀리 1스푼, 약 5-7% 비율만 넣어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초를 넣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깨끗이 씻고 물을 맞춘 다음 여기에 천연 발효식초 1스푼을 넣어보세요. 백식초나 합성 식초가 아닌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천연으로 발효된 식초여야 합니다. 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쌀의 전분 구조를 바꿔 혈당 지수를 평균 31%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초는 또한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력을 높여주고 장내 세균 균형을 잡아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재료, 귀리와 식초, 추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초지만 그 효과는 며칠, 몇 달에 걸쳐 몸에 누적됩니다. 쌀을 불리는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밥상은 약이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밥 짓는 방식과 조리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밥 짓는 방식과 조리 후 처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재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을 지을 때는 단순히 전기밥솥의 버튼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밥을 지었는가?
그리고 다 된 밥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우리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밥이 완성된 후에 넣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커큐민 성분이 풍부한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황을 밥 짓기 전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온 취사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밥이 다 된 후 뜨거운 상태일 때 티스푼 하나 분량의 강황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색도 노랗게 곱고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밥이 다 되었을 때 바로 먹지 않고 식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식힘 과정이야말로 저항성, 전분 레시스턴트 스타치를 증가시키는 핵심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약 30분 정도 자연 식힘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밥 속의 전분이 천천히 재배열되어 소화가 천천히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과 염증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식힌 밥을 어떻게 다시 드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지만 이때 고온 단시간 가열은 밥의 구조를 다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분해 놓은 밥을 작은 냄비나 후라이팬에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5분간 드는 것입니다. 물을 소량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중약 온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단계를 차근차근 지키면 같은 쌀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최종수 어르신은 매번 밥을 식힌 후 약불에 데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고, 이선옥 여사님도 강황을 넣은 후 장이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밥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3번째 단계는 밥을 어떻게 보관하고 다시 드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을 지어 냉동하거나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한 후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보관과 드기 습관이 오히려 밥의 좋은 성분을 망가뜨리고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보관은 냉동보다 냉장이 좋습니다. 냉동은 얼리는 과정에서 밥의 조직을 파괴하고 해동할 때 수분이 빠져나가 식감이 나빠질 뿐 아니라 전분 구조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분씩 소분하여 냉장 보관하고 2-3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밀폐력이 좋은 뚜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는 방식은 반드시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강한 출력으로 짧게 드면 중심부는 차갑고 겉은 과하게 익어 전분의 재배열이 깨져 혈당 반응이 더 급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약 출력으로 2-3분 혹은 해동 기능을 활용해 천천히 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냄비에 뚜껑을 덮고 약불로 3-5분 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한두 방울의 물을 뿌려주면 밥이 더욱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강황을 넣은 밥도 이 과정을 거치면 더욱 은은한 향이 살아나고 식초가 들어간 밥은 더욱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유지됩니다. 즉, 보관과 드는 방식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완성된 건강 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귀리와 천연식초를 넣어 전분의 흡수를 늦추고 장 환경을 개선한다. 2단계. 밥이 완성된 후 강황을 넣고
자연식힘으로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킨다. 3단계. 냉장 보관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데워 전분 구조를 유지하며 혈당 반응을 완화한다.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냅니다. 단순한 밥 한 공기지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몸은 그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7일 실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밥상 하나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바꿨는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실천해 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드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딱 7일만.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밥 짓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귀리 한 숟갈을 넣고 천연 발효식초 한 스푼을 넣고 밥이 다 되면 강황을 뿌려서 30분간 자연 식힘 후 약불로 데워 드시는 것.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7일 동안의 변화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밥을 먹고 난 뒤 소화는 어떤지, 잠은 깊이 잘 수 있었는지,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밥 짓는 모습을 한 장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혹은 댓글에 첫째 날, 오늘은 약불로 밥을 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속도 편안했어요. 이런 식의 간단한 기록도 환영입니다. 그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분명 몸은 알아차립니다. 어느 날 아침, 요즘은 눈이 떠지는 느낌이 다르네. 식사 후 예전엔 졸음이 왔는데 요즘은 좀 덜하네. 이런 작은 깨달음이 바로 몸의 회복 신호입니다. 실제로 저는 7일 실천을 해보신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속이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요. 예전엔 식사 후 꼭 한숨 자야 했는데 요즘은 산책 나가게 돼요. 가장 좋은 건 손녀가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7일 함께 해보시겠어요?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변화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 사진도 좋고 한 줄 감상도 좋습니다. 그 기록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입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밥. 오늘부터 다르게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레인지에 든 찬밥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당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쌓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귀리, 천연식초, 강황, 자연식힘과 부드러운 득이. 이 3단계만 실천해도 밥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밥 짓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도 달라지고 삶도 바뀌었다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바꾼다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몸은 그에 반응합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과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 한 분에게만이라도 꼭 전달해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그 어르신이
다시 웃게 되고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찬은 어떤 걸 곁들여야 더 좋을까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밥상 위 반찬 구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밥이 바뀌었으니 반찬도 함께 바뀌어야겠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